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포르노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혹은 변화돼 왔는가인데 이 책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녹색 문 뒤에서라는 영화가 한 편, 이 포르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결국은 음란 시비에 걸려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두들겨 맞게 돼요. 그때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개연성 없는, 플롯 구조가 없는 단순한 성행위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포르노 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줄거리를, 플롯을 그 영화 속에다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들이 뭐냐면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줄거리가 있는 에로 영화인데 1970년대 초반에 한 편의 이 포르노 영화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구멍 깊숙이라는 영화입니다. 불과 2만 5천 달러를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흥행을 합니다. 6억 불을 벌어들였어요. 심지어는 당시 프랭크 시나트라나 잭 니콜슨 같은 당대 헐리우드 배우들조차도 리무진을 타고 가서 그 영화를 봤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법정에서의 어떤 외설 시비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19금이라는 기준 자체를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로만 그 제약을 두게 된다면 충분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 아이들을 상품화시키고 소비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19살 미만에게 이것을 통용시키게 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거꾸로 각성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반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19금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한 자각을 어린 나이에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9금이라는 어떤 명문 하에 아이들한테 정보를 차단해요. 그럼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두 가지 악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대체로. 뭐 잘 아시는 책이겠지만 기 데보르의 스펙트클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신화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단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단절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마음껏 보고 듣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장된 환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신격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19금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고 아이들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배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적 의미를 가진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갑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쓰나요? 등 노출 파격 이렇게 써요. 어느 부위를 노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적으로 자극적이다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 사회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왜 그것이 그렇게까지 큰 일이냐? 지금까지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패션도 성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19금이 첫째로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밖에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올바른 성교육을 많은 부분 차단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죠.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에 대한 담론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19금의 위험한 점이라는 거죠.